한국무브넥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한국무브넥스 주가의 맥을 짚어드리는 박진맥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요. 현재 저 역시도 매수 타점 잡아가면서 아직까지 보유 중이긴 합니다. 계속 가져갈 거긴 한데 오늘 상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승이 왜 중요한지 제가 맥을 한번 짚어볼 건데, 맥을 짚어보기에 앞서 우리 여러분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브넥스 14일자에 처음 촬영을 했었는데요. 이때 폭등 임박 신호가 포착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보시면 이 아래쪽에 핑크 다이아몬드 떠 있죠. 확실하게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였어요. 물론 저도 이때 계속해서 추매로 대응을 했었고, 담아가는 과정에 결국에는 폭등을 했었죠. 폭등 이후의 상황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앞전 매물대를 흡수해 버렸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상황이라 긴급으로 가져왔습니다. 긴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겠죠. 저는 무브넥스 내일 오전부터 상승 흐름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 영상 6시에서 7시에 올라가면은 타점은 못 잡아 가시겠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은 챙겨 드릴 겁니다. 자, 왜 내일부터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냐? 그것도 오전부터. 앞전 상황부터 잠시 살펴보자면 60선 돌파 후에 박스권을 만들어서 그 구간들 돌파되니까 바로 매수 신호 무섭게 달려들죠. 이게 제가 가진 농축된 레시피인데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11선 보이시나요? 이 11선을 그 누구도 건들지 않아요. 대부분의 종목이라고 하면은 상승 후에 하락 패턴을 가져오는데, 무브넥스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매도의 흐름을 이탈시키지 않기 위해서 11선 방어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 이후에 결국에는 급등이 나오고, 앞전 과정이 어때요? 얼마나 지지하는 힘이 좋으면 이 5일선은 닿지도 않고 이 앞전에 상승했던 이 매물대까지 뚫지 않고 있어요. 계속 방어해주죠. 그렇다는 건 이 안에 어떠한 재료가 우리가 알지 모르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게 숨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전의 흐름은, 이 이후의 방향성은 결국에 크게 상승을 가져왔다가 또다시 뉴스 내지는 다른 이슈들로 또 한 번 크게 눌러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땐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그때 상황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게 필요하죠.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에서 매도의 신호를 추가해도 에메랄드가 보이지 않죠. 그렇다는 건 큰 상승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도 기대해 봐야겠죠, 여러분. 자,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 첫 번째로 일단 제 자랑이지만 제가 계속해서 무브넥스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상한가를 가기 이전부터. 그리고 두 번째, 주가가 오늘 생각보다 많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역방향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원래 웬만한 종목들은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무브넥스 따라가지 않고 앞전 매물대를 돌파하는 그림을 가져왔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하락세 시장에서도 하락폭을 크게 키우지 않는 종목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 오히려 상승을 가져왔다는 건 코스닥의 방향성을 이길 만한 무언가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걸로 알 수 있죠? 차트 분석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상승 후에 뭐 대응하자,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말씀드렸다면은 신뢰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정확한 포인트가 왔을 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 불신이나 불안이 가득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 제가 제 채널을 통해 가지고도 말씀드린 종목이 있고, 저 역시도 꽤 큰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종목들이죠. 그 종목들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앞으로의 상승 흐름도 예측 한번 해보고. 자, SBB테크라는 종목 가져왔고요. 제가 1월 8일자부터 이 구간이죠. 이 구간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보이실까요? 1월 8일.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V자 반등 형태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큰 상승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이후의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갈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죠. 약간의 조정 과정이 왔을 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소매로 우리가 대응을 하자. 왜냐? 어차피 상승할 거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왜 상승을 하냐? 매번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 60선 돌파 이후에 그때부터 우린 되게 눈여겨봐야 돼요. 왜냐? 현재 상승된 그림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향의 형태를 띠면서 정배열로 가져가고 있죠. 그러면서 상승 주고 눌림목 만들고 또 다시 상승 주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 시기가 언제부터? 60선 돌파 이후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0선 돌파 이후부터는 계속 관망의 자세로 가져가야 돼요. 관망을 하면서 앞으로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까 예측도 해보고 이평선 간의 간격을 보시면서 분석도 좀 해보고 이런 자세로 접근을 하다가 현재 제 차트에 보이시는 매수 포인트가 왔을 때 그때 타점을 잡아서 이 큰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 구간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구간만 해도 60%가 넘어요, 여러분. 제가 1월 8일 날 말씀드렸던 시점부터 자, 그러면 왜 이 앞전에 얘기를 하지 않고 이때도 매수 포인트가 떴는데 왜 이때부터 얘기를 해 주신 거냐? 물론 이 구간에 잡아서 좀 기다려도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이 구간의 불안함 플러스 보다 확실한 자리를 잡으려고 한 거죠. V자 형태의 골든 크로스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이 구간까지도 확실한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관망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만약에 60선을 돌파 후에 상승하는 그림으로 가져갔다면 이때 신호가 뜨면서 진입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수렴되는 형태의 각도를 가져가면서 약간의 하락세가 왔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반등이 왔을 때 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거예요. 결국엔 이때부터 V자 반등 형태 및 박스권을 다시 돌파하는 2차 돌파의 그림이 그려졌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제가 1월 5일부터 올렸던 모비스라는 종목 가지고 왔고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1월 5일자 맞고요. 모비스죠. 이날도 현재 큰 상승을 가져오고 있었지만 제가 이때도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어차피 더 크게 간다. 이미 사이클은 시작됐었기 때문에 전 고점 뚫고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에도 영상을 여러 번 촬영하면서 이때도 다시 뺐다가 이때 진입을 하자. 타점 정확하게 말씀드리니까 어때요? 결국에는 계속 상승으로 가져가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도 매도 타점이 뜨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모비스도 마찬가지로 60선 돌파되고 나서 물론 앞전에는 더 큰 돌파가 있긴 했었지만 그 이후부터 계속 조정의 시간을 가지면서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돌파, 2차 돌파 시작부터가 제대로 된 상승 시작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대로 그냥 가져간다면 당연히 상승은 맞겠지만 이 구간에서의 전략적인 선택으로 물량을 덜어내고 또한 추매를 가져가면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수익을 보시는 분들보다 약 10% 이상은 더 벌 수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이미 우상향의 형태로 띄어지고 있고 정별의 과정에서 무너지지 않고 향해 가고 있다면 확신을 갖고 전략적인 선택 또한 저만의 레시피가 말해주는 타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남들이 갖는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점 대응은 필수다. 저도 물론 주식을 오래 했지만 정말 코스닥 코스피 몇천 개의 종목이 있죠. 그 중에서 모비스, SBB테크 같은 그런 보석과도 같은 종목을 발굴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번에 사이클을 가져오는 종목을 또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줄 때 훨씬 많이 가져갈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매도 타점도 중요한 거고 자, 그럼 왜 전략이 필요한지 좋은 타점을 가져가는 게 왜 중요한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해 못하신 분들도 이해를 잘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신다면 아마 훌륭한 전략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린 결국엔 전략가가 돼야 돼요. 전략가가 돼서 이 주식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요. 왜 대응이 필요하냐? 뭐 물론 그냥 묻어둔다고 해서 저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만 이 좋은 주식을 선점을 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냐 그거죠. 정확한 눌림목에서 타점을 잡아가면 남들이 정말 뭐 20, 30%벌 때 적어도 4, 50%는 더 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게 쉬울까요? 현재 국장에서 나와 있는 종목만 해도 몇천 개가 되는데 그 안에서 좋은 종목을 선택을 해서 수익이야 볼 수 있겠죠. 잘 선택을 한다면. 정확한 기준이 있고 그렇지만 주식은 이런 사이클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을.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린 뭘 하고 있냐? 마냥 기다리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시간은 결국에 돈이니까 우리가 이 시간만큼에도 투자를 해서 또 돈을 벌어가야죠. 그렇죠, 여러분. 자, 보시면 어쨌든 매도 신호가 들어와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 1차 매도가를 정해 놓든 아니면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하든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진행이 될 텐데 만약에 정말 전량 매도의 신호가 와서 전량 매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자, 이렇게 사이클 가져오는 종목을 또 찾아봐야죠. 그런 전략들이 이 시장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금방 부의 수익이 가져올 수 있어요. 부의 증진.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구독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면 제 영상 계속 시청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구독 완료라고 제 번호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완벽한 눌림목 줄 때마다 타점 잡아가잖아요. 그거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저랑 똑같이. 저와 같은 전략가가 돼서 더 큰 수익 가져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벤트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보시나요, 여러분? 이게 100개가 조금 넘는데 제가 정말 관망하고 체크하고 하면서 엄선된 레시피만 모아놓은 거예요. 제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고 이것도 돈 드는 거 아니고요. 그냥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뭐 몇천 개의 종목을 찾아볼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종목 선정을 해가지고 타점 나올 때마다 잡아가시면 수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걸 지금 진행을 하냐? 저 현재 아시겠지만 구독자 수 증가를 목표로 지금 채널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까지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좀 말이 길어졌는데 다시 주봉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1차 매도 타점은 이 두 구간 중에 하나겠죠. 그 이후의 상황을 보자면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바로 더 큰 상승에 나올 확률보다는 일단은 현재도 상승력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지켜보고 이후의 상황은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겠죠. 뭐 무브넥스가 사실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하고 역시나 이 구간에서도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자, 아무튼 한국 무브넥스 앞으로도 좀 좋은 흐름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저도 영상 가끔씩 가져오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거니까요. 꼭 구독해 주시면서 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날씨가 굉장히 좀 추워졌죠? 나가실 때, 외출하실 때 꼭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길 바라시겠고요. 앞으로도 한국 모모넥스 영상 가져올 때 더 알차고 좋은 정보로 꽉꽉 채워가지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마치겠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